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HLB가 오늘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3% 가량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요. 이게 엄청난 악재냐, 추가적으로 하락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나는 거기에서 이제 전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자, 이제 영상이 전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맞습니다. 우리 HLB를 봤을 때는 그게 올 것이냐, 전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은 검색을 해봐요. 근데 딱히 HLB는 나오는 거 없습니다. 뭐, 이거 좋은 내용도 없고 나쁜 내용도 없고. 근데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2월 달에 FDA 승인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있는 거죠. 리보세라닙 물질 특허 만료. 일단 우리가 대충 읽어보게 되면은 리보세라닙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기대감인데 물질 특허가 만료됐다. 제네릭 진입 변수될까? 불안 요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락이 나오는 이유라고 친다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죠. 뉴스 기사, 봅니다. 모든 걸 다 읽고요.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거지것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믿지 않아요. 내가 이게 진짠지 가짠지 얘네가 속임수를 쓰는 건지 그리고 이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보는 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네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제약을 얘기를 해요. 복제약, 뭐 비슷한 약, 유사한 약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리보세라닙을 과연 제네릭 할 수 있을까? 제네릭이 가능할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이 제네릭은 특허권만 보는 게 아니라요. 희귀의약품에 대한 독점권도 봅니다. 독점권. 독점권. 예, 발음이 좀 이상했네요. 이것도 봐요. 이 독점권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이제 국내 시장보다 리보세라니 HLB가 빅파마 기업으로서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려야 될 시장이 어디죠? 첫 번째, 당연히 미국. 두 번째, 유럽이에요. 그죠? 이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됐고 되면은 그게 지정되면은 최대 10년에서 최소 7년 동안 독점권을 가지게 돼요. 즉, 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특허권이 만료가 된다 치더라도 다른 애들이 만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뭐 만들 수 있겠죠. 따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 경우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HLP가 제대로 된 판매를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변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제치고 떠나서 만료가 됐어. 제일 중요한 거 어디? 미국과 유럽이다. 미국, 유럽 얘네 여기선 만들 수 없다. 따라할 수 없다. 변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크게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치더라도 오히려 좋다. 좋죠. 매수를 잡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저게 이미 저번 주 이제 나온 뉴스 기사고 저걸로써 우려가 돼 가지고 매도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얘네들 마음이니까, 세력들 마음이니까. 근데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때마침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때마침 하락은 해. 근데 이럴 경우에는 하락은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봐야 된다는 거 늘. 첫 번째로 차트를 봐.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와? 그럼 뉴스를 보는 거예요. 뉴스는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뜨거든요. 그럼 이미 늦어요, 대응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현재 구간은 한번 눌려도, 그죠? 한번 눌려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도 별로 나오고 있는 게 없고 최근에 이 상승세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강한 하방 압력이 좀 강하게 한번 나왔어. 그러면은 받아주기가 좀 힘들어요.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열려 있는 게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하락이 가능한데 얘네가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 추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매수를 잡으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크게 그렇게 하락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1월 달에 CMC, 늘 말씀을 드리지만 CMC, 그에 대한 기대감, 그게 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을 더 지금 얘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어느 구간까지는 얘네가 올려놔야지만, 얘네들도 여기서 쓸어 모았던 이 단기간에 엄청 강하게 쓸어 모았거든요. 요 물량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빠지겠죠. 이건 다 이제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것만 우리가 먹고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아쉽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먹고 딱 나와. CMC의 결과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긍정, 부정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 약간 눌린다 치더라도 크게 눌릴 수가 없고,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CMC만 해내면, 잘 넘어가면은 FDA 승인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수를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 하락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못 잡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잡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과거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가 3만 원 구간에서 놀던 애들이 13만 원 구간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파이널 리뷰죠. 파이널 리뷰 때 어? 별다를 게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해. 이게 다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하고, 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라고 하고, 이런 거 그냥 갖다 붙이면 다 하락의 이유가 돼요. 근데 이때만 보더라도 그냥 별거 없었는데, 그냥 기대감만 먹고 나왔으면 됐던 건데, 하여튼 하락이란 거 있었고, 그다음에 요런 게 있었고, 그죠? 뭐 우리 다 아는 CRL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이제 그런 흐름들이 다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때만 딱 생각해 보더라도 눌리면 사야지. 근데 이때 뭐 어땠어요? 못 샀어요, 맞상. 샀으면 어떻게? 손절이었어. 그죠? 샀으면 어떻게? 손절이었어. 그러니까 눌리면 사야지. 못 샀어. 갔네. 살까?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눌리면 사야지. 이게 막상 잘 안 되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최근에도 못 사신 분들, 매수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클래스 2,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다 였었고, 그리고 자리를 주지 않는 상승 같죠. 왜? 이때 상승의 이유, 이모. 이모가 이때 이미 조치 불필요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매우 많이 확률 높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었고, 그러자마자 자리를 주지 않고 올려버리잖아요. 그냥 올려버렸어. 근데 그걸 자리를 주지 않고 올려버린다라는 걸 제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기술적 분석입니다. 거래량들이 없었어요, 요런 데서. 얘네는 이미 물량을 애진작에 물량을 엄청 쓸어 담았고요. 그러니까 힘을 비축해 놓은 상태라는 뜻이고, 이건 유명한, HLB는 유명한 세력주입니다. 얘네가 이 세력들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그냥 너무 적은 하락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작정하고 돈을 쓰면은 그냥 말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올리고 그대로 추가 상승 이게 아니다라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뺐지만 기회였죠. 가고 나서 지금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지금이 아니라 더 올린 다음에 요 정도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CMC는 좀 요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좀 보게 되면은, 얘네가 이 항소 제약이 이런 거를 이 CR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건 경고죠, 경고. 너네 이거 좀 수정해. 이거 고쳐. 이거를 이때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여기가 2024년이죠. 작년 1월 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리스폰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에서 3월경에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지적을 받았어. 근데 얘네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진짜 능력이 없는 건지 해결을 하지를 못했어요. 문제적 파악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이제 그래 가지고 5월 17일 날 이제 CR을 이대로 보면은 이제 얘네가 딱 받았어. 그러면은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뜻은 노답이에요, 이거 노답.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1 월부터 2, 3, 5 월까지니까 4 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건데 노답. 안 된다.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후예요, 이후. 5월 말, 5월 말에 수쉐지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이 사람은 CMC에서 수석 심사관 출신이에요. 수석 심사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CMC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영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이 사람을 부사장이자 CMC 총괄 수석으로서 임명을 하고요. 공식 석상에서 CMC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밝혔고 이제 5월 말이라 했죠. 그럼 6월인 거예요. 6월 달 뭐 이제 이거 하고 뭐 취임식 하고 뭐 하고 뭐 하면 이제 바빠 죽겠는데 7월 2일 날 FDA와 미팅을 합니다.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한 달도 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7월 2일 날 FDA와 미팅이 있었고 FDA에서는 얘기를 해요. "대심사를 신청해라." 왜? 문제가 없으니까. 충분히 보완 서류를 제출했고 더 이상 보완 요구 사항이 없어 보이니 재신청하세요. 그게 바로 이때예요, 이때. 7월 달. 그럼 지금 25년 1월이고요. CMC를 진행을 해야 되는 3월 20일이니까 CMC를 1월 달에 일정을 딱 얘네가 시작을 해야지 보통 2에서 3주 동안의 실사 기간이 필요하고 리포트를 정리하고 브리핑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데이터 값을 검토하고 결과를 내는 데만 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미 1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1월 달에 이 CMC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CMC는 굉장히 또 한 번 더 이때 우리가 잡았어야 됐던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으며 높으며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치면은 얘는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빅파마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며 그리고 그 이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얘네가 FDA 신청을 할 약물들 다 소개시켜 말씀드렸었죠. 그게 추가적으로 호재가 연이어서 터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시작이고 시작. 그러면은 우리 HLB가 이때 요때 3만 원 구간에서 여기를 딛고 레벨업을 했던 것처럼 더 이상은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레벨업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기간이 있었고 주봉과 월봉 큰 그림에서 봤어도 여기 구간 절묘하게 지켜줘. 얘네가 뭐 보여준 것도 없었고 사실은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었는데 그냥 기대감으로만 주가를 맨날 올렸던 거거든요. 이 세력주예요. 유명한 세력주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을 얘네가 지켜주고 있다가 레벨업을 했어. 이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아. 지켜줍니다. 이제는 여기야. 이제 이 구간이 여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그렇다는 말은 그 다음으로 레벨업을 할 때는 어느 구간이 레벨업 구간이겠냐, 지지 구간이겠냐 보는 거예요. 이런 구간일 수 있겠죠. 근데 아니면 혹은 이 전고점은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라 보고 있으니까 요런 구간, 요런 구간, 그죠? 근데 이제 유력한 거는 여기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 구간 아래에서 있으니까 눌림의 매수를 잡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좋은 흐름이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하지만 이게 우리가 큰 그림에서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보통은 일봉상으로 대응에 들어가거나 혹은 단타하시는 분들 뭐 분봉도 보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일봉상의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얘네가 절대적으로 순조롭게 올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보이시는 것처럼 털고 또 털고 가다가 또 털고 그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 이런 거 변태 같은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수와 매도 대응을
꾸준히 잘 이어가면서 이게 이제 잘해야지 잘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잘 HLB를 보유해 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이제 우리 이런 걸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그런 걸 잘 해 가서 앞으로 이것만 이번에 FDA 승인이 난다면은 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해야지만 더욱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오히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근데 이제 100% 물량을 팔았다가 샀다가 이게 아니고요. 몰빵이 아니라 물량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만 매도를 했다가 추가 매수 타점이 있으면은 좀 더 들어가고 다시 리스크 관리해야 돼. 쪼끔 팔았다가 물량 가지고 있고 다시 쪼끔 더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응은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소통방 계신 분들 또 함께 하도록 할 거니까 앞으로도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놨습니다. 그거를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는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이름, 닉네임 이거를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입장 요청 승인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혹은 제 설명란에서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